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2-1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에서 5학년 때 사이에 혼합물과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이라 배웠는데,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이라고 중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혼합물을 분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번 단원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혼합물을 분리해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것에 이용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초등학교 때는 물질의 특성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갱이의 크기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거름 장치를 이용했고 물을 증발시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단원부터는 차례대로 증류에 대해서 배울 거고, 밀도차를 이용하는 것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용해도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라던가 혹은 재결정 방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증류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6-1 단원에서 배웠던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액체가 끓어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했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이 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기화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물질의 상태 변화 배워보았습니다. 고체에서 액체, 혹은 액체에서 고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 혹은 고체와 기체 사이에 변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용어들을 반드시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단원에서는 기화와 액화를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화는 기체가 되는 것이고 액화는 액체가 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단원의 목표, 바로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인 증류가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증류라는 것은요, 바로 처음 시작은 액체예요. 액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끌어나온대요. 그렇다면 기체 상태고요. 기체 물질을 냉각했다. 동그라미. 가열할 때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시 냉각하면 기체가 무엇이 돼요? 액체가 되겠죠?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액체에서 기체 만들었다가 얘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증류예요. 이렇게 증류의 방법을 통해 성분 물질 사이에 끓는 점차가 크면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증류라는 단어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우선 한자어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증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한증막 하듯이 얘는 기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기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자는 바로 찔증자예요. 찔증. 찐다. 그 다음에 류자는 낙숫물류라고 해서 물방울류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찔증자의 물방울류, 낙숫물류가 왜 이렇게 붙어서 증류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떡을 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냄비에다가 물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에다가 떡을 넣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증기, 바로 기체를 이용하는데, 먼저 냄비를 그려보고 물을 찰랑찰랑 받았는데 이 물에다가 우리가 열을 줍니다. 자, 불이요, 불.
불 같아요? 자, 불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뭐가 변해요? 바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기체 상태로 변한 수증기가 물체를 가열해서 바로 따뜻한 떡이 되는 건데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바로 수증기처럼 뜨거운 기체 상태를 만든다 하여서 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어디까지를 증이라고 하는지 볼게요. 증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끌어나오는 기체까지가 증입니다. 증. 여기까지를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이라는 것은 포인트는 가열을 해야 한다는 거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만드는 상태 변화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바로 기화라고 했답니다. 기화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 류인데요. 이 류가 아까 낙숫물 류라고 했었어요. 낙숫물 류라는 것은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에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형태를 낙숫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기체 물질이 바로 냉각이 되어서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로 만드는 것이 바로 류입니다. 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고 이런 상태 변화를 무엇이라고 한다? 액화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증류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증기를 만드는 거예요. 증기를 만들려면 액체 물질을 가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액체를 가열하여 기체 물질을 만드는 것이 증. 그리고 그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물방울처럼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만드는 것은 류라고 해서 두 가지 단계를 합쳐서 증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아래의 증류 실험 장치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얘네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분별 증류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분별 증류 실험 장치인데요. 우리는 이 실험 장치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얘는 중학교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선생님이 고사에 반영한다던가 평가에 반영한다고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보시길 바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끓임 쪽입니다. 끓임 쪽이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끓어 넘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액체를 끓다 보면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된장찌개나 아니면 삼겹살집 가서 어떤 국이나 찌개류를 데워서 먹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계속 끓이다 보면 얘가 훅 하고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끓어 넘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끓임 쪽을 넣어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써볼까요? 끓어 넘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 끓임 쪽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실험 장치에서 먼저 요 아래쪽 둥근 플라스크에 액체 물질이 담겨 있고 거기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고 있는 현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코올 램프로 지금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즉, 이 불로 둥근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 액체에 무엇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바로 가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가열을 해주고 있는데 둥근 플라스크 안에 보면은 현재 이렇게 액체 물질이 찰랑찰랑찰랑 담겨져 있어요. 즉, 얘가 액체 물질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가열이 되어서 기체 상태인 증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하는데 그때 가열이 필요하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 증기가 바로 올라가요. 기체가 쭉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을 따라 이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냉각기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이 냉각기 안쪽 관을 따라서 통과하는 친구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체 상태의 물질입니다. 기체 상태의 물질인데요. 얘가 통과를 하는데 냉각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차가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물이 들어가면은 기체, 뜨거운 기체가 바로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기체 상태가 냉각이 되어서 열을 뺏기게 되면은 바로 상태 변화하는데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연결관 쪽을 보면은 액체 상태가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냉각을 통해서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를 바로 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류 실험 장치에서는 찔증자로 액체를 가열해서 기체로 만드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냉각하여 다시 액체 상태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얻는 것을 류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도 있지만 요 가열할 때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어떤 물질이 나올까요? 기체 상태로 나올까요? 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물질이 기체 상태로 나오냐는 바로 물질의 끓는 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럼 왜 끓는 점에 따라 다른지 위에 끓는 점 파트를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전에 에탄올과 메탄올의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열 곡선, 가열 그래프를 봤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바로 우리는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가 공존하는 구간이라고도 했어요. 자, 이렇게 끓는 점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여러분들의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에탄올과 메탄올은 각각 끓는 점이 몇 도 정도 되는지 잠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에탄올과 메탄올 읽었을 때 에탄올은 약 끓는 점이 몇 도 정도로 보이시나요? 78도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은 약 64도씨 정도로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에탄올과 메탄올을 섞었어요. 그 상태에서 가열을 합니다. 누가 먼저 끓어져서 나올까요? 에탄올일까요? 메탄올일까요? 온도가 낮은 메탄올이 끓어져 나올까요? 아니면 에탄올과 메탄올이 같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점점 올라갔을 때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하는 메탄올이 빨리 끓어져서 나올 거예요. 에탄올은 78도가 되기 전까지는 액체 상태로 유지했다가 메탄올이 먼저 기체 상태로 변해서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여 나올 거고, 그때 그 기체를 우리가 냉각해서 물방울로 얻으면, 액체 상태로 얻으면 우리는 액체의 혼합물인 에탄올과 메탄올의 혼합물에서 메탄올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주로 시험에서 혹은 학습지나 이런 문제지에서 볼 수 있는 증류 실험 장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주면 액체 상태가 곧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를 할 거고, 이 기체 상태가 내려와서 요 찬물과 만나서 냉각을 할 거고, 냉각을 하다 보면 기체는 다시 액체 상태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증류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안에 보이는 요 짜잘짜잘한 점들은 바로 끓임 쪽입니다. 끓어 넘치지 말라고 넣어준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
담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바닷물은 해수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민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영화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방법 1, 2, 3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파이의 가족들은 같이 캐나다로 이민 가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화물선이 침몰을 했고 가까스로 구명선에 탄 파이만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 파이라는 친구가 바로 여기 보이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혼자 구명선에 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안에는 되게 다양한 동물 친구들도 타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생명체가 살아남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침몰당한 구명선에 간신히 타고 있는 파이는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까? 선생님, 그러면 구명선 안에는 도구가 여러 개가 있나요? 도구는 모릅니다. 마음껏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도구에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도구는 제한하지 않지만 다만 물은 없습니다. 물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구하셔야 돼요. 자,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 2, 3을 한번 여러분들이 최대한 써주시기 바래요. 시작! 자, 한번 작성해 보았나요? 크게 방법을 여러 명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배웠던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증류인데요. 증류라는 것은요, 바닷물을 끓일 거예요. 바닷물을 가열합니다. 증발시킬 수도 있고 태양열로 인해서 증발시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바닷물을 가열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가열하면은 바닷물 안에는 되게 다양한 미네랄, 소금, 일반 생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반 물, 증류수 등이 같이 섞여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끓는 점이 낮은 증류수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즉 물이 먼저 끓여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열하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물이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데 끓여져서 나오는 그 온도보다 실제로 바다 주변의 공기의 온도는 훨씬 낮아요. 가열하기 전에 가열된 수증기 온도보다. 수증기는 100도씨에서 끓여져 나오니까 최소한 100도 이상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열을 한다면 알코올 램프로 가열한다면 100도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뜨거운 수증기가 다시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냉각하게 됩니다. 냉각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되는 거고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 영화에서도 스포가 나오는데 빗물을 받아 쓰는 겁니다. 빗물 자체는 우리 바다에서 순환에서 배웠죠. 물의 순환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빗물은 사실 이 바다에서 마찬가지로 증발한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고 그 구름에서 다시 물방울들이 뭉쳐져서 떨어지는 것을 바로 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빗물은 말 그대로 물이에요. 그래서 빗물을 그릇에 모으기, 받기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적정기술 방법을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름장치입니다. 거름. 우리 이전에 거름장치 하면 거름종이만 생각을 할 텐데요. 거름종이는 단순히 알갱이만 이제 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고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삼투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또 써서 이제 담수, 즉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수 담수화 기술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수 담수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오늘 배운 방법은 바로 이 증류라는 통해서 우리는 바닷물을 가열하여
물의 기체 상태인 수증기를 얻고 그 수증기를 냉각하여 다시 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요, 바로 소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소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생각나시나요? 처음처럼이요. 참이슬이요. 좋은데요. 막 되게 많은 것들이 초록색 병이요. 아닙니다. 진로가 있어요. 두꺼비. 막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이 나는 소주는 사실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소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말하고 싶은 소주는 바로 전통 소주입니다. 원래 소주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곡물 발효주를 가지고 만드는 거, 2차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소주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안동 소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가격 차이를 봐도 딱 티가 나는 게 엄청 비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소주의 가격은 1,000얼마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식당에 어른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도 봤으면 음료 안에 소주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가격이 4,000원 막 이랬는데 이 안동 소주는 몇만 원대에서 비싸면 10몇만 원대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 소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왜 비싼 거지?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소주들은 소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소주는 화학적인 처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주이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요번에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주골이라는 기기를 사용합니다. 증류장치예요, 얘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그림에다가 도대체 증류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고민하면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그러면 그림에다가 한번 대략적으로 증류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짝 그려보였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곡물을 발효해 만든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흔히 알고 있는 막걸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막걸리. 발음이 안 나와요. 이 막걸리는요, 밥과 누룩을 발효해서 만든 발효주인데요. 이 안에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 정도이고 물에 끓는 점은 현재 100도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물과 에탄올이 섞여져 있는 이 액체에다가 현재 아궁이에서 불로 활활 때우고 있어요. 이건 뭐 해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가열을 해주고 있는 상태죠. 가열을 해주면 그 안에 들어있던 액체 상태에 이건 크다. 액체 상태에 에탄올과 물이 들어있을 건데요. 이 중에서 물은 78도씨가 딱 넘는 순간부터는 에탄올은 어떤 상태로 변합니까? 바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지만 물은 끓는 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액체 상태로 안에 혼합물에 존재하게 되어요. 그래서 에탄올만 이렇게 증기가 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맨 위쪽에는 찬물이 존재해요. 찬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뜨거운 증기가 된 에탄올을 냉각시켜주는 거예요. 차갑게 되어라 라고 해서 열을 뺏는 거죠. 그러면 이 에탄올은 기체 상태였다가 다시 어떤 상태로 변할까요? 찬물을 받아서 만나서 이 위에다가 송골 물방울로 변할 거예요. 즉 액체 상태인 에탄올로 변할 거고요. 이 액체 상태인 에탄올들이 발음이 안 되네. 에탄올들이 뭉쳐 무거워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똑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되면서 요 아래쪽에 쌓이게 될 거고 쌓이게 된 에탄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 병 안쪽으로 흘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천천히 만들어지는 과정일까요? 천천히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병의 개수가 또 제한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래 걸려서 이제 비싼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경제 조건, 그렇게 공급과
뭐 수요와 공급 요 그래프 기억하시죠? 가격이 비싸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이 적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글을 한번 써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과 함께 봤던 이 과정을 한번 써볼 거예요. 글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이때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번 써드릴게요. 액체 혼합물인데 이 액체 혼합물은 뭐예요?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열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때 상태 변화는 어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찬물을 만나서 이제 냉각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상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써서 어떻게 소주를 만들 수 있을까? 전통 소주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증류라는 단어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잠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써보셨나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먼저 낮은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에탄올이 기화하여 끌어나온다. 이때 기체 상태의 에탄올이 찬물에 의해 냉각되어 액화하여 액체 상태의 에탄올을 얻어 소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키워드 표시로 가열, 기화, 액체, 기체, 액화, 냉각, 끓는 점 낮은 이런 단어들을 좀 집어드렸어요.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칭찬, 자기 칭찬.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증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증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를 잠깐 찾아보고 그 예시들을 써보도록 합시다. 되도록이면 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쓰기보다는 다른 내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주시기 바랄게요. 시작! 자, 조사한 결과를 잘 쓰셨나요? 자, 교과서에도 있는 예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대로 바닷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만드는 것 또한 증류를 이용한 예시였고, 소주를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류를 이용한 분리의 예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들을 선생님과 함께 볼 건데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원유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원유라고 해서 중동에서 우리가 석유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추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추출하게 되면은 한국에 갖고 와서 이제 분별 증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열을 하게 되는데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끓어져 나와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LPG, 즉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찌꺼기, 아스팔트에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 순서대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대로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공기도 분리할 수가 있어요. 공기를 액체 상태로, 액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액화하여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질소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질소, 아르곤, 산소 이런 순서대로 끓는 점에서 낮은 녀석들이 하나씩 먼저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물질들을 얻어내는 과정을 분별 증류라고 하고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는요, 바로 뷰테인과 프로테인이라는 물질을 서로 섞여 있을 때 둘 다 기체 상태예요. 이번에 얘네를 냉각합니다. 이때 뷰테인은요, 약 0.5도씨가 끓는 점이고요. 프로페인은 약 42.1도씨, 42도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체 상태를 소금이 들어있는 얼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냥 얼음은 약 0도씨 이하로만 존재를 하는데 소금을 넣게 되면 혼합물이 되어서 어는 점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약 17도씨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냉각하게 되는 거죠. 뷰테인은 이제 0.5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지만 프로페인은 42도씨, 영하 42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 소금이 들어있는 얼음은 약 마이너스 17도씨라고 했었으니까 누가 먼저 액화, 즉 액체 상태로 변할까요? 바로 0.5도씨인 뷰테인이 먼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뷰테인은 액체 상태가 되지만 프로페인은 여전히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총 5가지의 증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시들을 배워보았어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증류가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증류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